안녕하십니까. 예, 명심보감 우리가 오늘 몇 번째? 8번째입니다. 8번째. 굉장히 많이 이제 달려왔는데, 이 8번째 주제는 좀 재밌는 주제입니다. 이 배울학자, 근학편인데, 부지런할 근자의 배울학자. 그러니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을 부지런히 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이 배움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성현들의 말씀을 같이 한번 공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울학자, 배움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배움은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주된 내용인데요. 일단 여기 그 근학편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들 누가 한 말을 계속 인용을 하고 있습니까? 자왈. 공자에 대해서 대부분의 그 인용문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학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공자의 전매 특허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보통 이 공자라고 하는 이분이요. 이분이 있어서야말로 이 학에 있어서는 아주 단연타배완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평생 배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신을 갖다가 끊임없이 재촉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라고 하는 건 이건 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 공자는 끊임없이 학을 강조하면서 논어에도 보면은 논어의 가장 첫 번째 편 첫 구절이 뭐예요?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할 정도로 이 학에 대해서는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공자는 어떻게 보면 교육자죠, 교육자. 공자는 정치가라고는 할 수 없어요. 교육자인데 아마 2500년 전 우리 동양사회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대학을 만든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공자 아카데미의 일대 총장이 바로 공자인 거죠. 그리고 그 밑에는 그 교수가 10명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10명의 교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공자 문화생 중에 10명의 똑똑한 철인들 해서 읽어보세요. 공문십철. 10명의 정교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72 제자라고 하는 그룹들이 있었죠. 72 제자.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몇 명이 있었어요? 3000명의 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3000명의 학생들이 들어와서 수업했던 수업 연한은 3년이란 시간이었습니다. 3년. 3년 동안 이 공자 대학에서 끊임없는 학과 학습을 갖다가 통해서 자신들의 그 어떤 능력을 키워나갔는데 3년 동안 주로 공부했던 내용 첫 번째가 뭡니까? 예절학. 인사하고 절하고 하는 예가 가장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뮤직, 음악이죠. 음악에 대한 것. 세 번째가 활쏘기. 활쏘기. 요즘 말로 하면 스포츠, 체육이죠. 체육.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게 무슨 자예요? 말몰 어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모는 거니까 요즘 말로 드라이브. 그리고 다섯 번째 과목이 글씨 쓰기. 국어죠, 국어. 여섯 번째가 뭐예요? 수학, 셈하기. 따라해보세요. 예악, 사어, 서수. 이것을 융예라고 합니다. 융예. 6가지의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공자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3000명의 제자를 양성하던 저 최초의 사립대학의 과목들을 쭉 보니까 한 가지 느낌이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다 실기라는 거예요. 실기. 이론이 아니라 전부 다 실기라는 거예요. 뭐 인사하고 예절하고 활 쏘고 드라이브하고 말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글씨 쓰고 셈하고 실과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옛날에는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머리로 축적된 학적 지식이 아니라 현실에 응용할 수 있는, 현실에 응용이 가능한, 그래서 그런 학문을 예라고 부르는 거죠. 예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의 그 아트입니다. 아트. 하나의 어떤 그 기술, 하나의 어떤 그 기예죠. 기예. 그래서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학에 대한 그의 열정 때문에 이 명심보감의 근학편, 배움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편은 뭐 방법이 없어요. 공자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구절 중에 하나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왈. 학이 시습지면 불역여로와 유붕자원 방내면 불역락호와 인부지불온이면 불역군자호와
뭐 내친 김에 중국어로 해보죠. 에? 子曰 学而时习之 不亦乐乎 有朋自远方来 不亦乐乎 人不知 而不愠 不亦君子乎 뭐 이제 더 이상 이제 바랄 게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정말 중국어 발음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해지고 있어요, 지금. 그 공자가 이 3,000명의 제자들과 자기의 10명의 그 뛰어난 정교수들과 72명의 전임 강사들하고 끊임없이 뭐예요? 배움을 인생을 73년의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3년 기한으로 졸업을 시켜서 내보내는 과정 속에 이러한 과목들을 하면서 제자들과 묻고 대답하고 배웠던 그 학습의 내용을 책으로 묶어놓은 게 뭐예요? 논어란 책입니다. 논어. 그래서 그 논어란 책은 요즘 말로 하면 수업록이에요. 저하고 여러분을 이렇게 수업했던 내용을 누군가 어느 분이 기록해서 그걸 나중에 편집하면 그게 논어란 책인 겁니다. 그래서 그 논어란 책 속에 첫 번째 편, 하기편의 첫 구절이 뭐예요? 바로 이 구절인 거죠. 예? 자, 세 구절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 세 구절. 첫 번째 뭐예요? 학이 시습지면 부력 여러와 배워라. 그리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너무나 많이 하는 문장이라 제가 더 이상 뭐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이거 하나만큼은요. 여기서 우리가 학습이란 말이 나오는데 학이 시습지 할 때 학과 습이 나오는데 이 습이란 말은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했지만 뭡니까? 새가 알에서 깨어나서 끊임없이 날개짓하는, 요즘 말로 하면 반복한다는 뜻이야. 반복. 새 날개이잖아요. 날개요. 새가 왜 그 하늘을 날기 위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까? 끊임없이 날기 위해서 날개짓하는 그 습의 내용이 공자 학습의 아주 독특한 측면이었던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학습은 결국 배움과 실천입니다. 이 문장은 제 생각엔 그래요. 수없이 많은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공자님이, 그러니까 요즘 총장님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인생은 배워야 하느니라. 그리고 그 배운 것은 머리로만 배울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을 하며 반복 연습해야 하느니라. 아, 그렇게 사는 인생 정말 가장 기쁜 인생이 아니더냐. 이 첫 번째 구절이에요. 사실 뭐 배우고 익히는 그 학습의 인생 기쁘죠? 안 기뻐요? 아, 기쁘시니까 여기 이 자리에 오셔서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안 기뻐하시는 분 지금 찜질방 가 계시겠죠? 하긴 뭐 여기 찜질방이나 비슷하네. 이 뜨거운 조명 밑에서.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정말 공자가 꿈꾸는 아름다운 인생은 첫 번째 학습하는 인생이에요. 학습하는 인생. 두 번째 인생은 뭡니까? 유붕이 자원방내하니 불영낙고와. 붕할 때 이 붕자 무슨 붕자죠? 친구란 뜻입니다. 친구가 있어서 먼 곳으로부터 바야흐로 찾아온다 하니 이 두 번째는요. 있을 유자 법붕자 유붕입니다. 어떤 분들 이 붕에 대해서 이 붕과 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붕우할 때 우리가 친구를 할 때 법붕자 버두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우의 친구와 밑에 우는 좀 틀립니다. 우의 붕은 같은 친구는 친구인데 동창생을 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운 친구는 붕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같은 문, 같은 창, 같은 기수. 동문, 동창, 동기 있죠? 똑같은 선생님 밑에서 한꺼번에 그때 배운 친구는 붕이라고 하는데 이 우라고 하는 건 선생님하고는 상관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살다가 만난 친구는 우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틀리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무슨 친구가 오길래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영낙고와. 친구가 있어서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니, 먼 곳으로부터 방내 바야흐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 락이란 말. 아니 옆에서 매일같이 찾아오는 개똥이가 오늘 또 찾아왔다고 또 즐거워요? 그 친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유붕할 때 친구라고 하는 건 자기 옆에 집 동네 친구가 아니라 나랑 옛날에 그 한 선생님 밑에서 같이 공부를 했던 뭐 여고 동창생이라든지
어쨌든 옛날에 동문수학을 했던 친구가 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친구는 나하고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생각이 비슷해요. 생각이. 왜요? 같은 선생님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인생을 사는 나의 뜻과 방법론이 비슷한 친구예요. 그런 친구가 온다니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옆에 있던 개똥이가 놀러와서 즐거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저 붕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친구라기보단 동지. 에? 나랑 같은 뜻을 갖고 있고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동지가 먼 곳으로부터 찾아온다니 이게 즐거운 인생 아니던가. 공자가 꿈꾸던 즐거운 인생 두 번째는요. 나랑 같은 뜻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움. 이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인부지 불온이니. 해석하면요. 다른 사람들이 부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러더라도 아니 불자에 이 온자요. 성낼 온자 화가 난다. 웬만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대부분들 뭐예요? 화가 나는 거죠. 왜 나를 안 알아주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뭐랍니까? 진정한 군자가 아니더냐. 굉장히 쉬운 문장 같으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문장이에요. 사실 어느 책의 가장 첫 번째 편 첫 구절에 있다는 게 그게 그렇게 만만한 문장은 아닙니다. 단순히 배워라, 열심히 익혀라, 그러면 즐겁다, 친구가 있어서 찾아오니 같이 술 먹으면 즐겁다, 또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 안 내니 군자다, 이 정도의 문장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자가 모든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는 자기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제가 볼 때는 공자 인생이에요.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배움과 실천의 인생이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었다. 나는 나와 뜻을 갖춘 동지들이, 나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나와 함께 했을 때 나는 그것이 가장 즐거운 나의 삶의 시간이었다. 난 이렇게 인생을 살았고 이 인생이 누구에게 알아주지 않더라도, 남이 내 인생을 긍정해 주지 않더라도 난 그것 때문에 절대 내 인생에 있어서 부끄럽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진정한 군자다. 그러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열받지 말고 살아라. 그 좋은 친구 만난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좋은 친구라고 해서 무슨 같이 매일 같이 밥 먹고 화투 치고 그런 친구 말고요. 정말 같이 공부할 수 있고 같이 뜻을 나눌 수 있고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건 인생에서 굉장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 친구들과 함께 묵묵히 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공자의 70평생의 인생의 한 모습을 그 당시 제자들한테 참 여과 없이 그야말로 얘기해 준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학편의 첫 번째 편은요. 자왈 하기 시습지면 불역여로와 유붕자원 방내면 불역낙호와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군자호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왈 하기 시습지면 불역열호와 유붕자원 방내면 불역낙호와 인부지 불온이면 불역군자호. 해석도 같이 막 해보세요. 공자가 말하였다. 배우고 때때로 그 배운 걸 익힌다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던가. 나랑 뜻을 같이 한 친구가 있어 먼 곳으로부터 바야흐로 내 집에 찾아온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아니하니 이 또한 군자가 아니던가. 여러분들 군자 맞습니까? 그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어떤 그 애틋한 인생에 있어서의 즐거움을 논할 때 결국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 또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 이것을 빠져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넘어가 보죠. 자왈 하기 불사증망이요. 찾으셨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왈 하기 불사증망이요. 사이 불악즉텐이라. 중국어로요. 子曰学而不思则罔思而不学则殆。 중국어 저는 이번에 우리가 명심보감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중국어하고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말 이 다국적 외국어를 갖다 많이 습득하는 거, 이 아주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세계화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중국어에 대해서 좀 더 친근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명제가 나오네요. 학이 불사즉 망이요 사이불학 즉 태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계면이 나오는데, 학, 배운다, 배울학자죠. 그리고 불사, 생각은 안 한다. 그러면 망이다. 배우고 그리고 배웠긴 배웠는데 뭘 안 하는데요? 이 말 뜻 들어오십니까? 배우긴 배웠는데 아무 생각 없어.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거 많아요. 우리가 뭘 이렇게 들었긴 들었는데 배우긴 배웠는데 그 생각이란 건 뭐예요? 그거를 내 인생과 한번 견주어 보고 내 가슴 속에 한번 맞춰보고 나라고 하는 삶의 방법과 느껴보고 그런 과정이 없는 걸 학이 불사라 그래요. 그건 바로 뭐예요? 껍데기죠. 껍데기. 지식은 지식인데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망자, 이 망자 무슨 망자면요? 없을 망자입니다. 성은이 망극하여이다. 끝이 없습니다 할 때 그 없을 망자요. 다시 말하면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책을 1000권을 읽으면 뭐예요? 그 읽은 1000권의 내용이 내 가슴 속으로 다가와서 내 인생과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사색을 해야죠. 단순히 문자적 지식을 문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한번 생각해보고 느껴보고,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첫 번째 문장 뭐예요? 배워라.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하라. 반복하라. 친구가 있어서 먼 곳으로 찾아온다. 이 얘기 들으면서 아, 좋구나. 이건 학이죠. 학.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나는 과연 하기 쉽지 않은 인간인가? 나랑 뜻을 같이 한 동지들이 있는가? 난 내 인생 살면서 누가 나한테 내 인생 안 알아줘도 난 자신 있게 살 자신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끊임없이 돌이켜본다면 그 사람은 학도 하고 사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단순히 글자만 익힌 사람은 학만 한 사람이에요. 생각을 안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아무 소득이 없답니다. 물론 있죠. 문자적 지식의 습득. 그런데 반대로 뭐만 해요? 공부는 안 해. 책은 안 읽어. 오로지 머리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생각만. 끊임없이 그냥 인간은 뭔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새벽 2시, 3시까지? 난 여기서 뭐 하지? 자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쟨 누구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그 생각에 빠지면 별 생각이 다 난다 그러던데,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물음, 내 주변, 저 사람이 왜 내 옆에 앉아있냔 말이죠. 끊임없는 그 사색,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 좋긴 하지만 그 생각에만 머물고, 그리고 뭐 하지 않으면요, 그걸 체계적인 논리적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요, 지식으로 습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된대요? 이 태라는 게 뭡니까? 위태로울 태자입니다. 위태롭다는 게 뭐예요? 겁납니다. 이 생각 많은 사람이 배우지 못하면요, 겁나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자기 생각에 빠져갖고는. 그 생각에 노예가 돼서는 그것이 어떠한 검증도 안 받고, 즉 성현들의 학적 검증 없이 오로지 자기 생각에만 푹 빠져버리면 세상이 자기 눈으로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번 권력을 잡으면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스토리를 쓰고 소설을 써요. 그리고는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독재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죠. 오로지 생각에만 빠져가고. 그래서 이 배움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학의 과정이 아니라 사회 과정이 아니라 배우고 배운 걸 내 인생으로 다시 한번 사색해서 녹여보고, 이런 끊임없는 학사의 과정. 이름이 좋네요. 학사. 네? 학사. 괜찮네요. 발음이. 누구 어느 분 호 없으신 분 호를 학사라고 지세요. 굉장히 메시지가 있죠. 느낌이 있잖아요. 학사. 지실래요? 있으세요? 호 있으세요? 호는 100개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추사 같은 경우는 몇백 개씩 있었으니까. 배워라.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끊임없이 자기 인생과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사색하라. 불교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불교에서도 어떤 스님은 무슨 소리야, 산속에 들어가서 부처님 앞에서 목탁만 뚫으면 된다고 하는 분이 있고, 무슨 소리냐, 부처님에 대한 그 설법을, 그 길을 가신 분들이 적어놓은 그 길을 부지런히 읽고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선종과 교정이라고 나눈다면 생각을 강조하는 선종이라면 배움을 강조하는 교정도 있는 거죠. 근데 선정이든 교정이든 다시 말하면 뭐예요? 둘이 다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네? 한쪽만 고집하고 나서 그 학문이 반듯하게 서질 않아요. 자, 그래서 전 이 문장에 있어서 자왈 학이 불사증망이여 쉐얼 부스저왕 스얼 부쉐저딸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소득도 없을 것이요. 생각만 하고 논리적인 체계를 거치지 않으면 결국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 배움에 대한 공자의 그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왈 고지학자 그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왈 고지학자는 위기하고 금지학자는 위인이니라. 子曰古之学者未及今之学者为人 为人 위기지학과 위인지학 여기서 지금 둘로 나눈 게 배움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목표라냐면 위기지학 그 배움의 목적이 나를 위한 배움이 있어요. 나를 위한 배움이 뭡니까? 그러면 일단 반대부터 얘기해봐.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은 배우는 목적이 뭐뭐에 있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위인은요. 한번 제대로 배워갖고 남한테 좀 써먹으려고. 출세하려고. 내가 가서 오늘 중국어 하기 실습지면 불영여로와 탁 해갖고 그 뭐예요? 남한테 자랑한 거 봐라 내가 이렇게 지식이 풍부하지. 나 잘났지. 이거 위기지학인 거죠. 위기지학. 물론 그것이 결코 뭐 다른 사람에게 공자도 끊임없이 가르쳐라. 공자는 본인은 오로지 교육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장점은 그거라는 거예요. 배우는데 게을르지 않고 배우는데 실증내지 않고 가르치는데 게을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나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배우는데 실증 안 내고 가르치는데 게을르지 않아요.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배움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나를 위한 것이 돼야지 오로지 남에게 출세하고 남에게 잘 보이고 이 배움을 통해서 내가 부귀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배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왜 명심보감 배우세요? 출세하려고요. 출세하려고 그러신 건 아니고요. 과거 시험 보려고 그러진 않으세요? 행정고시는 안 보실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지식을 확장해내고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도움을 주고 그 위기지학을 하고 계시네. 혹시 이거 명심보감 배워서 어디 가서 팔아먹거나 아니면 이거 갖고 어디 행정고시라도 보실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행정고시 보는데 이거 수업 안 들어갑니까? 그렇다면 그건 위기지학인 거죠. 그래서 주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배움을 한다는 건 나를 위한 배움이 돼야지. 그래야 진정으로 성물, 이룰 성자, 사물 물자. 나를 위한 배움이 돼야지 그것이 확장이 돼서 모든 만물을 완성시켜준다는 거죠. 내가 완성이 안 되고선 남을 완성시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표가 남에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익어서 그 익은 게 터져서 전달이 돼야 모든 사람들이 그 배움을 공유할 수 있지. 이해 가시죠? 오로지 나는 뭐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현명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나는 완성을 안 시켜줬고 오로지 다른 사람만 위해서 배움을 시작한다면 주자는 뭐라 그러냐면요. 결국 그 결과는 잃어버릴 상자의 몸기자 자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위기지학을 통해서 만물을 완성시켜주는 대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오로지 남을 위한 학문을 하다간 결국 자기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것이 주자의 경고예요. 수신 제가 치고 평창하 그 논리예요. 배움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넓혀나가는 거란 말이죠. 평천하고 치국하고 제가하고 수신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지학자는 옛날에 배우는 사람들은
진정 그 배움의 목표가 자기에게 있었고, 요즘 사람들은 오로지 배우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남을 위해서, 남이 바라보는 관점을 위해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배우고 있다라고 공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가 몇 년 전 얘기예요? 2500년 전 얘기입니다. 그 2500년 전에 공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배움, 요즘 사람들 말이야, 공부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출세하려고 배우는 거야.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배우는 거야. 제발 그 배움이 진정 나의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걸 위해서 배우는 사람 없어? 라고 그 당시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2500년 전이나 지금이야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서로 가리키는 게 아니다. 예? 이 부모지간에, 그래서 왜 역자의 교지란 말이에요. 역자의 교지. 내 자식을요, 박불역자에 아들 자자. 내 자식을 바꿔서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 역자의 교지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절대 아버지가 자기 엄마가 자기 자식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예? 남편이 절대 자기 부인 운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예?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옛날엔 다 바꿔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 집 아이를 내가 가르치고 우리 집에는 상대방이 가르치고. 왜 그랬겠어요? 왜요? 엄청나죠? 아시죠? 왜 남편한테 혹시 운전 배워보셨어요? 안 헤어지셨어요? 아직도? 그게 역자의 교지란 말이 결국 맹자의 논리는 그거예요. 가르친다는 것과 배우는 거에 정의로 들어가 보면, 자, 가르치는 건 뭐예요? 옳은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옳은 것. 옳은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한테 야, 이게 옳은 것이다 라고 가르쳐요. 그러면 자식이 예, 알았습니다 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옳은 것을 가르친 그 부모가 항상 옳을 수는 있습니까? 지는 뭐 항상 옳게 살아요? 자식한테는 똑바로 걸으라 하면서 자기는? 그럼 자식이 뭐라 그래요? 야, 아빠, 나한테 앞으로 걸으려고 왜 옆으로 거냔 말이죠. 그럼 아버지는 뭐래요? 이놈 자식이 그냥 들으면 듣지 왜 이렇게 아빠에게 관심 많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요, 부모 자식 간에 트러블이 일어나게 됩니다. 맹자는 그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만큼은 부자지간엔 서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요즘 말은 부부지간에 운전 서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옳다고 하라고 옳은 방법을 제시해 줬는데 그걸 말한 사람이 꼭 그 방법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상대방은 비난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비난이 자꾸 왔다 갔다 보면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부자지간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요, 부자지간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안입을 자, 꾸짖을 책자, 선할 선자. 선을 꾸짖지 마라. 부모 자식 간에는 옳고 그른 걸 꾸짖어서는 안 돼요. 이 말이 참 그러니까 아빠는 뭐 잘했는데, 당신 뭘 잘했는데, 이렇게 한마디 나오기 시작하면요, 혈연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법에 있어서 부모가 자식한테 야, 임식이야, 너 막 그렇게 살면 되냐, 이 한마디 말이 어마어마한 상처가 돼서 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연관계에 있을수록, 가까운 관계에 있을수록 옳다 그르다를 따져서는 안 돼요. 그런 건 남한테 대신 우회해서 가르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싼 돈 들여서 과외시키는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들 과외 시켜봤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 가르쳐봤을 거 아니에요. 한 시간 가르치면 한 10번은 때리죠. 그것도 못 풀어. 자꾸 때리다 보면 그 반감이 얼마나 센데요. 선생님이 그러는 거랑 부모가 그러는 거랑 틀려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선생님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이 배움이라고 하는 거, 정말 부모 자식 간에는 이 배움을 서로 바꿔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 역자의 교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배움의 방법론이 아닐까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래서 이 부자지간에는 불책선이라고 하는 이 역자의 교지, 이 맹자의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보죠. 자활, 민이, 호학하고.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어볼게요. 자활, 민이, 호학하고. 불치하문이니라. 중국어로요. 子曰 민을 好学
不耻下问. 네. 공자가 말하였다. 민이 호학. 민이란 게 무슨 민자입니까 이게? 민첩할 민자. 민첩하다는 건 뭐예요? 아주 뭐 그냥 재빠른 거죠. 사람이 왜 민첩한 사람. 군대에서도 그런 사람 있어요. 막 뭐 이게 뭐 물건 같은 거 나눠주면 아주 민첩한 사람은요. 탁 하고 앞에 와서 딱 제일 먼저 받아요. 그 아주 요즘 말로 하면 경쟁력이 좋은 사람이죠. 그 민첩한 사람이요. 호학하고, 그러니까 민첩하되 호학하고.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아주 민첩한 행동을 하는데 뭘까지 좋아해요? 배움을 좋아하고, 민이 호학하고. 민첩한데 배움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동작도 빠른데 사람이 대부분 동작을 빠르면 배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그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학교에 남아서 끝까지 공부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대학교 4학년쯤 되면요. 정말 똑똑하고 머리 빨빨빨 돌아가는 사람은 다 뽑아가요. 그러니까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는 사람은 약간 좀 이렇게 굶뜬 사람들 있죠. 궁뎅이 한번 앉으면은 한 두세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첩한 것과 배움이라고 하는 것 두 개를 다 갖기는 쉽지 않아요. 아주 막 사회생활 잘하고 아주 그냥 경쟁력 있고 하는 것이 있으면 배우는 건 좀 멀리하고, 또 배우는 거에 대해서 뭔가 호학하는 사람이라면 민첩함은 좀 떨어지고, 서로 상반된 논리인데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민이호학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행동도 민첩하게 하고 배움도 좋아하고, 거기다가 불치하문이라. 아니 불자에 부끄러울 치자에 아래 하자에 물을 문자. 많이 쓰는 말이죠. 해석해 보세요. 자기 밑에 사람에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대부분 자기 밑에 사람한테 묻는 거 다 부끄러워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묻는 거 그거 썩 좋은 일 아니잖아요.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이 공자가 이 배움의 자세를 얘기하면서 행동도 민첩하고 배움에 대해서도 열정도 갖고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그가 나보다 저 밑에 있는 사람이라도, 나이가 한참 적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내 모르는 걸 묻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아니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제대로 된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고 공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온 이유는 그 당시 이 시호를 질 때 문자가 들어가는 시호가 있어요. 사람이 죽고 나면 왜 충무공 할 때 무가 들어가는 게 있고 문이 들어가는 게 있죠. 문정공. 그때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에 대한 시호를 질 때 어떤 걸 쓸 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삶의 모습이. 이 공자가 누구한테 그래요. 어떤 사람의 시호를 질 때 문을 집어넣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라고 하는 대답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성격이 민첩하고 경쟁력이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배움을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히 정말 문이라 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몇 가지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격이 민첩하고 배움도 좋아하고 묻는 거에 대해서 고하를 안 가리는 것 몇 개 갖고 있어요? 3개 다 갖고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3개 갖고 있다고? 이 3가지를 갖고 있다면 아마 진정한 그 사람은 정말 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만한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예기편을 한번 읽어보죠. 읽어보겠습니다. 예기운. 옥불탁이면 불성기하고 인불악이면 부지돈이라. 리지윈 위부조 부成器人不学不知道. 예, 얘기에 이르기를 옥불탁이면 불성기라. 많이 듣던 얘기네요. 예? 아무리 좋은 옥이라도 뭐 하지 않으면요. 탁은 무슨 탁자입니까 이게? 예? 이 얘기에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좋은 옥이 있더라도
아니 불자에 이 탁이란 게 뭐예요? 쪼은다. 정으로 이렇게 왜 딱딱딱딱딱 해갖고 그걸 뭐야? 쪼은다 그러네? 쪼은다? 예? 아무리 좋은 옥의 원석이 있어도요. 그걸 똑똑똑똑 쪼지 않으면 뭐가 돼요? 예? 불성기라. 그 옥을 그릇을 만들 수가 없다. 아니 불자, 이룰성자, 그릇기자. 아무리 좋은 옥이라도 그 옥을 다듬지 않으면 절대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아니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듬는 공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옥에 있어서 그냥 투박한 옥이 세련된 그릇으로 변하는 과정이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매개체가 탁이라는 거죠. 이 얘기를 하려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데 가다음 얘기 뭐예요? 사람도 뭐 하지 않으면요? 사람도 배우는 과정이 없다면 그럼 뭐래요? 네? 부지돈이라. 그 배우는 과정이 없다면 알지자 길도자 뿌즈다. 인간이 가야 할 그 길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길은 뭡니까? 상식이에요. 상식. 도라는 게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동양에서 나온 도라고 하는 건 무슨 뭐 엄청난 뭐 도인이 가야 될 그 길이 아니라 인간이 가야 할 상식적인 삶을 모른단 말이에요. 배우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인간이라도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모른다는 거죠.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요즘 사람들 몰라서 못하는 사람 많아요. 부모에게든 자식에게든 친구에게든 그 도리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배움이 생략이 돼 있으니까 어려서부터 자랄 때까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친구에게 끊임없는 대인관계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이것이 옳은 거다는 걸 알죠.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그걸 배우지 않으면 눈을 뻘떡 띄고 이야기하는데요. 내 자식 내가 키우는데 왜 상관이에요? 왜 상관이에요? 아니 저기 음식점에 가서 막 애들이 소리치고 난리치고 막 상을 등등 띄고 다녀요. 저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한마디, 아이들이 저렇게 뛰는 거 부모들이 보고 계시는 거 별로 좋지 않네요. 그러면 눈을 이렇게 띄면서 왜 남의 자유롭게 키우는 아이를 당신이 간섭하냐는 듯이 그냥 막 거품을 물면서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못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 그 사람이 무슨 학력이 없어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얼마든지 학벌은 좋아도요. 제대로 인간이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 상식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식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자식한테 충고해야 되는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도대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요. 예? 얘기했는데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부대면 심청하니라. 대꾸 안 하는데 대꾸 안. 그걸 자꾸 그냥 가서 막 너 똑바로 해 자꾸 이럴 필요도 없어요. 한 번 했으면 못하면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짐승처럼 살겠다는데 뭐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비유가 아주 좋아요. 아무리 좋은 원석인 옥이 있어도 그 옥을 다듬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절대로 좋은 그릇이 만들어지지 못하듯이 아무리 어떤 사람이 훌륭한 자질을 갖고 하늘의 저 자연의 이치를 본받아서 순선한 성품을 갖고 태어났어도 그가 배우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는 절대로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절차탕마란 말, 이 절차탕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차탕마, 이 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끊을 절자, 차, 썰 차자, 탁, 쫄 탁자, 마, 갈 마자. 절차탕마란 말, 이게 그 시경에 나오는 얘기죠. 여절여차 여탕여마라 하니 자른 듯하고 썬 듯하고 쪼은 듯하고 간 듯하다 하니 이게 뭐냐면 그 옥의 가공법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주로 이 물소 뼈나 그리고 양의 뿔 같은 거 골각기라고 하죠. 골각기. 물소 뼈나 이 각은 뭐예요? 소뿔 같은 걸 다듬는 걸 절차라 그래요. 절은 뭐예요? 이 썰다. 쓱쓱쓱 써는 거예요. 써는 거예요. 이 차는 뭐예요? 예?
간다는 거죠. 예? 그리고 탁마는 뭐냐면 옥석이에요. 옥이나 돌을 갖다가 다듬는 과정입니다. 탁은 쪼우는 거예요. 마는요,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차와 탁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리 좋은 뼈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옥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돌이 있어도 그 돌을 자르고 썰고 쪼우고 갈고 이런 과정을 겪어야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하듯이 인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절차 탁마. 그래서 가끔 옛날에 왜 그 우리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절차 탁마하야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들어보신 적 없어요? 그게 뭔 뜻인지 알고 들으셨어요? 그분이 뭔 뜻인지 알고 하셨나? 절차 탁마라고 하는 건 인간이 오늘의 주제인 학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르고 썰고 갈고 쪼아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어찌 돌과 옥과 그리고 뼈와 이 뿔에 해당되는 일이겠어요. 바로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절과 차와 탁과 말을 갖다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완성을 찾아가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이 절차 탁마의 모습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기에 이르기를 아무리 좋은 옥이라도 그것을 쪼아 다듬지 않으면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듯이 아무리 훌륭한 인간이라도 배움이란 과정이 없다면 절대로 인간 사는 도리를 알지 못할 것이니라. 자, 오늘 배운 것 제가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한번 배움이라고 하는 주제, 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열심히 배워서 출세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하나의 그 상식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한번 쭉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九月学而时习之，不亦说乎？有朋自远方来，不亦乐乎？人不知而不愠，不亦君子乎? 공자가 말하였다. 배워라. 그리고 그 때때로 그 배운 것을 내 몸으로 완전히 체득하라. 이것 또한 즐거운 인생 아니더냐. 나랑 뜻을 같지 않은 저 동지가 있어 먼 곳으로부터 바야흐로 내 집을 방문한다니 이것 또한 즐거운 인생 아니더냐. 내 인생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거나 화내지 아니하니 이것 또한 군자다운 인생의 방법이 아니더냐. 子曰学而不思则罔思而不学则殆. 공자가 말하였다. 머리로만 배우고 내 삶 속에 생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득이 없게 될 것이요, 생각만 오로지 하고 그것을 지식이란 학적 체계로 다듬지 않는다면 위태로운 짓을 하게 될 것이니라. 子曰古之学者为己今之学者为人. 공자가 말하였다. 옛날에 배움을 하는 자는 그 목표가 오로지 자기에게 두었으며 요즘에 배움을 하는 자의 목표는 오로지 남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구나. 子曰民而好学不耻下问. 공자가 말하였다. 성격이 민접하고 그리고 배우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훌륭한 학자라 할 것이다. 礼记云位不浊不成器人不学不知道. 얘기에 이르기를 옥은 쪼아 다듬지 않으면 좋은 그릇이 이루어지지 않듯이 인간도 배우지 않으면 진정한 인간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할 것이니라. 오늘 배움에 대해서 조금 느껴보셨습니까? 워낙 다양한 얘기들이었어요. 정말 배움이란 게 뭔가? 어떻게 보면 저는요, 자기 인생의 전 과정인 것 같아요. 어느 때 잠깐 배웠다가 그 배움을 집어치고가 아니라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인생을 위해서 위기지약을 하고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절차 탁마해가는 과정, 정말 세련된 나의 모습, 남에게 자랑하고자 한도 아니요, 오로지 내가 보기에 좋은 내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오늘같이 일요일도 반납하시고 여기 나와서 같이 절차 탁마를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학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정말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끝까지 배움에 같이 해주셔서